힘들었던 시절을 버텼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절 이후로 뭐가 달라졌는지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버텼다는 말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뭐가 남았는지는 없다. 역경은 강하게 만들고 실패는 현명하게 만든다. 이 말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역경을 겪으면 강해진다. 실패를 하면 현명해진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경험적으로도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고개는 끄덕이는데 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이 말에 동의하면서도 정작 내가 강해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현명해졌다는 흔적도 없다. 동의는 하는데 체감은 없다. 이상한 일이다.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고 나면 그래도 버텼다고 말한다. 그 말에는 일종의 자부심이 섞여 있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건, 끝까지 갔다는 건, 어떻게든 살아남았다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니다. 버틴 것은 분명히 어떤 힘이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버틴 것과 강해진 것은 같은 말인가? 버틴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강해졌다는 것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무너지지 않은 것과 더 단단해진 것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그 거리를 대부분은 인식하지 못한다. 버텼으니까 강해진 거라고 생각한다. 살아남았으니까 성장한 거라고 믿는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버틴 사람이 전부 강해지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버티고 나서 더 움츠러든다. 어떤 사람은 버티고 나서 더 조심스러워진다. 어떤 사람은 버티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버텼다는 사실만으로는 반연이 정해지지 않는다. 버틴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여기서 생각을 멈추면 이 글은 그냥 좋은 말에 대한 반론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다. 강해졌다는 말을 할 때 실제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뭔가? 근육인가? 태도인가? 아니면 그냥 안 무너졌다는 사실 그 자체인가? 대부분의 경우 강해졌다는 말은 구체적인 변화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냥 그때보다는 나아졌다는 막연한 느낌을 표현하는 것에 가깝다. 그런데 나아졌다는 건 뭘 뜻하는가? 예전에 못 버티던 걸 이제는 버틸 수 있다는 건가? 아니면 예전에 아팠던 게 이제는 덜 아프다는 건가? 둘 다 가능하다. 하지만 둘 다 강해졌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아니다. 버틸 수 있게 된 것은 내성이 생긴 것이다. 덜 아프게 된 것은 무뎌진 것이다. 내성이 생기는 것과 강해지는 것은 다르다. 무뎌지는 것과 단단해지는 것도 다르다. 내성은 같은 자극에 반응이 줄어드는 것이다. 무뎌짐은 감각 자체가 둔해지는 것이다. 둘 다 고통을 덜 느끼게 만들지만 둘 다 성장과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퇴화에 가깝다. 느껴야 할 것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예전보다 덜 힘들면 강해진 거라고 생각한다. 예전보다 덜 아프면 성장한 거라고 믿는다. 그 믿음이 틀렸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그 믿음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로 강해진 건지 아니면 그냥 감각이 둔해진 건지 정말로 현명해진 건지 아니면 그냥 겁이 많아진 건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대답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사람들이 강해졌다고 말할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대부분 이런 것이다. 한번 크게 다쳤다. 아팠다. 시간이 지났다. 비슷한 상황이 다시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다. 그래서 강해졌네 라고 생각했다.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다. 같은 상황에서 덜 아프니까 더 잘 버티니까 강해진 거 아닌가.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이건 강해진 게 아니라 적응한 것에 가깝다. 적응은 환경에 맞춰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강해지는 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이 둘은 방향이 다르다. 적응은 생존 전략이다. 환경이 위협적일 때 그 위협에 덜 반응하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방식이다.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고통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적응은 환경이 바뀌면 무의미해진다. 특정 고통에 적응한 사람은 다른 종류의 고통 앞에서는 여전히 무력하다. 반면 강해진다는 건 특정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적응과 강해짐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다. 문제는 우리가 이 차이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강해진 건지, 적응한 건지, 무뎌진 건지 스스로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결과가 같으니까. 덜 아프고, 덜 힘들고, 덜 흔들린다. 이 세 가지가 전부 강해졌다는 느낌으로 뭉뚱그려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강해졌다고 믿는다. 실제로는 무뎌졌을 수도 있고 그냥 적응했을 수도 있는데, 이 착각이 위험한 이유는 착각하는 동안에는 진짜 강해질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이 지점을 그냥 넘기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닿지 않는다. 실패가 현명하게 만든다는 말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패를 하면 배우게 된다. 배우면 현명해진다. 이 논리는 깔끔하다. 하지만 실제로 실패 후에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의 경우 실패 후에 일어나는 일은 배움이 아니다. 후회다, 자책이다, 변명이다, 회피다. 실패를 똑바로 보고 거기서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은 실패를 빨리 잊고 싶어 한다. 생각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실패는 지나가고 교훈은 남지 않는다. 현명해진다는 건 단순히 다음에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의 구조가 뭐였는지, 비슷한 상황에서 나는 왜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해는 고통스럽다. 자기 자신의 패턴을 인정해야 하니까. 자기가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이 과정을 건너뛴다. 실패를 겪고, 아프고, 시간이 지나고, 잊는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비슷한 선택을 한다. 이게 현명해지는 것인가? 사람들이 나 그때 실패하고 많이 배웠어 라고 말할 때 실제로 배운 게 뭔지 물어보면 대답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이런 대답들이 나온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건 배움이라기보다는 반성에 가깝다. 반성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고 배움은 미래를 바꾸는 것이다.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실제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꿨는가? 대부분은 아니다. 여전히 비슷한 사람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끌리고 비슷한 실수를 반복한다. 다만 실수를 한 후에 또 그랬네 라고 자책할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성과 배움의 차이다. 반성은 과거형이다. 그때 잘못했다는 인식이다. 배움은 미래형이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계획이 있다고 해서 실행이 되는 건 아니다. 사람은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있다.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걸 알면서 담배를 피우고, 운동이 좋다는 걸 알면서 운동을 안 하고, 저축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 돈을 쓴다. 실패해서 배운 것도 마찬가지다.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비슷하게 행동한다. 왜냐하면 생각과 행동은 다른 시스템이니까. 현명해진다는 건 생각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 패턴이 바뀌어야 한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건 정말 어렵다. 사람의 행동 패턴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고 한두 번의 실패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실패가 현명하게 만든다는 말은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지 필연을 말하는 게 아니다. 실패를 겪으면 현명해질 수 있다. 하지만 실패를 겪는다고 자동으로 현명해지는 건 아니다. 그 사이에는 엄청난 노력과 의지와 시간이 필요하다. 대부분은 그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냥 실패를 겪고 아프고 시간이 지나면 덜 아프고 그러면 이제 괜찮아졌다고 생각한다. 괜찮아진 것과 현명해진 것은 다르다. 괜찮아진 건 고통이 줄어든 것이고 현명해진 건 이해가 깊어진 것이다. 고통이 줄어드는 건 시간이 해결해준다. 이해가 깊어지는 건 시간만으로는 안 된다. 의도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데 의도적인 성찰은 고통스럽다. 실패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하고 자기 패턴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은 하지 않는다.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린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진다. 기억이 희미해지면 고통도 희미해진다. 고통이 희미해지면 이제 괜찮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 느낌을 강해졌다 또는 현명해졌다로 해석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 그냥 시간이 지났을 뿐이다. 기억이 흐려졌을 뿐이다. 이게 성장인가? 이게 배움인가? 아니다. 이건 그냥 망각이다. 망각을 성장으로 착각하는 것. 이게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다. 그래서 역경은 강하게 만들고 실패는 현명하게 만든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라 되고 싶은 말에 가깝다. 우리는 역경을 겪으면 강해지고 싶다. 실패를 하면 현명해지고 싶다. 그래야 그 고통이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야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니니까. 하지만 원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다르다. 역경을 겪어도 강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실패를 해도 현명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어쩌면 그게 대부분이다. 다만 대부분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인정하면 아프니까.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사를 만든다. 그때 힘들었지만 덕분에 강해졌어. 그때 실패했지만 덕분에 배웠어. 이 서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이 서사가 위로가 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고통을 현재의 자산으로 바꿔주니까. 손해를 투자로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서사를 붙잡는다. 실제로 강해졌는지, 실제로 현명해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로. 문제는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내가 정말 강해진 건지, 아니면 그냥 적응한 건지, 내가 정말 현명해진 건지, 아니면 그냥 겁이 많아진 건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착각 속에서 살게 된다. 착각이 나쁜 건 아니다. 착각 덕분에 버틸 수 있는 것도 있다. 하지만 착각에 기대어 사는 삶과 현실을 직시하며 사는 삶은 다르다.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자기가 어느 쪽에 있는지는 알아야 한다. 힘들었던 시절을 버텼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증명하고 싶은 걸까? 강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 시간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걸까?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둘 다 증명되지 않은 채로 그냥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믿음과 사실은 다르다. 믿음은 원하는 것이고 사실은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강해졌다고 믿을 때 그건 사실인가? 믿음인가? 이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대답하기 싫기 때문이다. 대답하면 뭔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동안 버텨온 시간이 무의미해질 것 같으니까. 하지만 질문을 피한다고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다. 강해지지 않았으면 강해지지 않은 것이고 현명해지지 않았으면 현명해지지 않은 것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인정해야 뭔가를 할 수 있다. 인정하지 않으면 착각 속에서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그때 버텼다고 생각한 일이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떠올릴 때 느껴지는 건 뭔가? 자부심인가?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것인가?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다면 아마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다. 버텼던 일을 떠올릴 때 단순히 그때 힘들었지 라는 생각만 드는 게 아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다. 자부심이 있을 수도 있다. 안도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이 있을 수도 있고 후회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분노가 있을 수도 있다. 버텼다는 사실 하나가 이 모든 감정을 정리해 주지는 않는다. 자부심을 느낀다면 그 자부심의 근거는 뭔가? 안 무너졌으니까 인가? 그렇다면 그건 자부심이라기보다는 안도에 가깝다. 무너질 뻔했는데 안 무너졌다는 안도. 위험했는데 살아남았다는 안도. 안도는 좋은 감정이지만 성장의 증거는 아니다. 안도는 위협이 지나갔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고 성장은 위협을 감당할 역량이 커졌다는 걸 의미한다. 둘은 다르다.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다면 그건 뭔가? 그때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감정일 수 있다. 당시에는 버티느라 느끼지 못했던 것들. 분노, 서운함, 배신감, 무력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났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냥 눌려 있을 뿐이다. 눌린 감정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축적된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다시 튀어나온다. 왜 이렇게 예민하지? 라고 생각할 때 그건 예민한 게 아니라 예전에 처리 못한 게 터지는 것일 수 있다. 버틴다는 건 그 순간을 넘기는 것이다. 버틴다는 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다.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하지만 버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버틴다고 해서 감정이 정리되는 건 아니다. 버틴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다. 버틴 후에 뭘 하느냐가 중요하다. 버틴 후에 돌아보고 정리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 과정 없이는 그냥 버틴 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버텼다는 말 자체가 애매하다. 뭘 버텼는가? 어떻게 버텼는가? 버틴 후에 뭐가 남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 없이 그냥 버텼다고만 말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버텼다는 말은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지 결과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결과는 버틴 후에 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은 버틴 것 자체를 결과로 착각한다. 버텼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버틴다는 건 시작일 뿐이다. 끝이 아니다. 역경을 겪으면 강해진다고 했다. 그런데 역경을 겪은 후에 실제로 강해지기 위해 뭔가를 한 적이 있는가? 역경을 분석하고 거기서 뭘 배울 수 있는지 고민하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역경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지나가니까 이제 됐다고 생각했는가? 후자라면 강해진 게 아니다. 그냥 지나간 것이다. 실패를 하면 현명해진다고 했다. 그런데 실패를 한 후에 실제로 현명해지기 위해 뭔가를 한 적이 있는가? 실패의 원인을 파고들고 자기 판단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다음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다듬은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실패를 빨리 잊고 싶어서 다른 일에 집중하다가 기억이 흐려지기를 기다렸는가? 후자라면 현명해진 게 아니다. 그냥 잊은 것이다. 강해지는 것과 지나가는 것은 다르다. 현명해지는 것과 잊는 것은 다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비슷하다. 둘 다 이제 괜찮다는 상태가 되니까 괜찮다는 느낌이 같으니까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한다. 강해져서 괜찮은 건지 그냥 지나가서 괜찮은 건지 현명해져서 괜찮은 건지 그냥 잊어서 괜찮은 건지 이 차이를 모르면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돈다. 어쩌면 우리가 강해졌다고 말할 때 실제로 말하고 싶은 건 이제 안 아프다일 수 있다. 안 아프다는 건 좋은 일이다. 아픈 것보다는 안 아픈 게 낫다. 하지만 안 아프다는 게 강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안 아프다는 건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상처가 치유돼서 안 아플 수 있다. 감각이 무뎌져서 안 아플 수 있다. 그냥 잊어서 안 아플 수 있다. 회피해서 안 아플 수 있다. 이 중에서 강해지는 것과 연결되는 건 첫 번째뿐이다. 나머지는 강해지는 것과 관계가 없다. 상처가 치유된다는 건 뭔가 상처를 들여다보고 왜 아팠는지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를 재정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상처가 치유된다. 치유된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경험이 된다. 그 경험은 다음에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도움이 된다. 이게 강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린다. 시간이 지나면 감각이 무뎌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회피가 자연스러워진다. 그래서 안 아프게 된. 하지만 이건 치유가 아니다. 이건 덮어둔 것이다. 덮어둔 것과 치유된 것의 차이는 나중에 드러난다. 치유된 상처는 다시 건드려도 괜찮다. 이미 처리가 됐으니까. 하지만 덮어둔 상처는 다시 건드리면 터진다. 처리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옛날 감정이 다시 올라온다. 왜 아직도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건 약해서가 아니다. 안 끝났으니까 그런 것이다. 버틴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버틴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버틴 것만으로 강해졌다고 믿는다. 하지만 버티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버틴 후에 뭘 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버틴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버틴 것으로 끝난다. 버틴 후에 돌아보고 정리하고 의미를 찾고 다음을 준비하면 그때서야 뭔가가 남는다. 그런데 이 과정은 힘들다. 버티는 것도 힘든데 버틴 후에 또 뭔가를 하라니. 그래서 대부분은 하지 않는다. 버틴 것으로 만족한다. 버틴 것으로 끝낸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역경이 강하게 만들고 실패가 현명하게 만든다는 말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다. 고통에 의미가 있다고 말해주니까, 힘들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주니까. 하지만 듣고 싶은 말과 사실은 다르다. 듣고 싶은 말은 위로가 되지만 사실은 때로 불편하다. 사실은 이렇다. 역경을 겪어도 강해지지 않을 수 있다. 실패를 해도 현명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냥 아프고 지나가고 잊고 똑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이게 나쁜 이야기는 아니다. 이게 보통의 이야기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산다.
역경을 겪고, 버티고, 잊고, 또 역경을 겪고, 버티고, 잊는다. 그 사이에 강해지는 사람도 있고, 현명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 어쩌면 소수다. 그리고 그 소수가 되려면,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버틴 후에 뭔가를 더 해야 한다. 그 뭔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수인 것이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버텼는가? 아니면 강해졌는가? 나는 실패했는가? 아니면 현명해졌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솔직하게 대답하면 아마 불편할 것이다. 강해지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야 할 수도 있다. 현명해지지 않았다는 걸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시작이다. 불편함을 느껴야 뭔가를 바꾸고 싶어진다. 불편함 없이는 변화도 없다. 버텼다는 말 뒤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 그냥 버틴 것일 수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뭔가가 시작된다. 역경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배울 거라고. 이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이번이 지나면 나는 달라져 있을 거라고. 그런데 돌아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역경이 끝난 뒤의 선택은 늘 비슷했다. 상황은 달랐다. 시기도 달랐다. 상대도 달랐다. 그런데 결국 내가 한 선택은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도 그럴 수 있다고 넘긴다. 세 번째쯤 되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친다. 하지만 그 느낌을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는. 들여다보면 불편해지니까.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냥 넘긴다. 상황이 달랐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 이번엔 정말 다를 거니까. 이런 말들로 덮는다. 아프면 당장은 편하다. 하지만 덮는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다. 사람은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이 일을 할지 말지, 이 관계를 이어갈지 끊을지, 이 방향으로 갈지 저 방향으로 갈지 매 순간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자기 삶을 만든다고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니다. 선택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정말로 자유로운 선택인지는 다른 문제다. 선택을 하기 전에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도 모른 채 선택을 한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늘 비슷한 방향이다. 이걸 성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습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게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끌어가는 어떤 것. 선택하기 전에 이미 기울어져 있는 저울. 그래서 아무리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다짐해도 결국 비슷한 곳에 도착한다. 다짐은 의지의 영역이고 기울어짐은 의지 이전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역경이 끝나면 우리는 한숨을 돌린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런데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뭔가를 바꾸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은 원래 하던 대로 한다. 힘들었으니까 쉬고 싶다. 지쳤으니까 익숙한 것에 기대고 싶다. 새로운 시도를 할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역경이 끝난 후의 선택은 역경 이전의 선택과 닮아있다. 힘들었지만 결국 같은 자리다. 여기서 멈추면 이 글은 그냥 관찰해서 끝난다. 배웠다고 말할 때 정확히 뭘 배웠는지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다음엔 조심해야지. 다음엔 미리 확인해야지. 다음엔 그 사람을 믿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배움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이건 배움이 아니라 반응이다. 아프니까 피하려는 반응. 손해봤으니까 같은 손해를 안 보려는 반응. 배움이라기보다는 방어에 가깝다. 배움이 되려면 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 이해해야 한다. 왜 그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을 하게 만든 건 뭐였는지, 비슷한 상황에서 나는 왜 항상 그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불편하다. 답을 찾으려면 자기 자신을 파헤쳐야 하니까, 자기 패턴을 인정해야 하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이 질문을 건너뛴다. 다음엔 조심하면 되지 로 끝맨다. 편하니까, 빠르니까, 더 이상 아프지 않으니까. 문제는 조심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심은 속도를 늦추는 것이지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천천히 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같은 곳에 도착한다. 조금 늦게 도착할 뿐이다. 이번엔 조심했는데 왜 또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건 조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방향이 안 바뀌어서다. 속도만 조절했을 뿐 경로는 그대로였으니까.
실패 후에 달라졌다고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뭔가 깨달은 것 같고, 뭔가 성장한 것 같고, 이제는 예전의 나와 다르다는 느낌. 그 느낌은 진짜다. 실제로 느껴진다. 하지만 느낌과 사실은 달라졌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달라진 것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그 거리를 확인하려면 다음 선택을 봐야 한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정말로 바른 선택을 했는가? 아니면 비슷한 선택을 하면서 이번엔 좀 다르게 했어 라고 생각했는가? 대부분의 경우 후자다. 비슷한 선택을 한다. 다만 세부 사항이 조금 다를 뿐이다. 예를 들어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자. 다음엔 이런 사람 안 만나야지 라고 다짐한다. 그리고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다. 외모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 비슷한 지점에서 비슷한 갈등이 생긴다. 그때서야 왜 또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달랐는데 왜 상황은 비슷한가?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안 바뀌었으니까. 의식적으로는 이런 사람은 피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유형은 그대로다. 끌림은 논리가 아니니까. 이성적으로는 피해야 할 사람인 걸 알면서도 왠지 끌리는 경우가 있다. 그 끌림을 따라가면 결국 비슷한 곳에 도착한다. 조심했는데도, 다짐했는데도, 배웠다고 생각했는데도. 이건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다. 일에서도, 돈에서도, 선택 전반에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항상 무리한 일을 맡는다. 이번엔 적당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또 무리한다. 어떤 사람은 항상 손해보는 거래를 한다. 이번엔 꼼꼼히 따져봐야지 라고 다짐하면서도 결국 또 손해본다. 어떤 사람은 항상 마감에 쫓긴다. 이번엔 미리미리 해야지 라고 결심하면서도 결국 또 쫓긴다. 왜 그런가? 이 지점을 넘어가면 더 이상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의지는 있다. 다짐도 한다. 문제는 의지와 다짐이 닿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습관이라고 불러도 되고 무의식이라고 불러도 되고 자동화된 반응이라고 불러도 된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게 의지보다 먼저 작동한다는 것이다. 선택을 하기 전에 이미 몸이 움직이고 있다.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의지가 개입할 틈이 없다. 강해졌다고 느낄 때 실제로 달라진 건 무엇인가? 진짜 내가 달라진 건가? 아니면 기준이 달라진 건가? 예전에는 못 버틸 것 같던 일을 이제는 버틸 수 있다. 예전에는 무너졌을 상황에서 이제는 안 무너진다. 이걸 보고 강해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이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진짜 역량이 커져서 버틸 수 있게 된 것일 수 있다. 아니면 그냥 기준이 맞아져서 버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 수 있다. 기준이 낮아진다는 건 기회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이 정도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정도쯤이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게 강해진 건가? 무뎌진 건가? 힘든 걸 힘들다고 느끼지 못하게 된 건가? 아니면 힘든 걸 감당할 수 있게 된 건가? 겉으로 보이는 결과는 같다. 둘 다 버텼다가 된다. 하지만 내면에서 일어난 일은 전혀 다르다. 강해지는 것은 역량이 커지는 것이다. 무뎌지는 것은 감각이 줄어드는 것이다. 역량이 커지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감각이 줄어들면 더 적은 것을 느끼게 된다. 둘 다 고통을 덜 느끼게 만들지만 방향이 반대다. 역량이 커지는 건 확장이고 감각이 줄어드는 건 축소다. 확장하면 삶이 넓어지고 축소하면 삶이 좁아진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그냥 덜 힘드니까 강해진 거겠지 라고 생각한다. 무뎌지는 건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난다. 이전에 아팠던 게 덜 아프니까 성장한 것 같다. 이전에 힘들었던 게 덜 힘드니까 강해진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덜 아픈 게 아니라 안 느껴지는 것들이 생긴다. 예전에는 분명히 느꼈던 것들이 이제는 느껴지지 않는다. 감정이 얕아지고 반응이 줄어들고 무언가에 깊이 빠져드는 일이 없어진다. 이때쯤 되면 왜 이렇게 메마른 느낌이지? 라는 생각이 스친다. 하지만 원인을 모른다. 망해지려고 했을 뿐인데 여기서 멈추면 무뎌짐에 대한 이야기로 끝난다. 문제는 더 있다. 현명해졌다는 말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패를 겪고 뭔가를 깨달았다고 느끼고 이제는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명해졌다는 건 정확히 뭘 뜻하는가? 어떤 상태가 되면 현명해진 건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경험이 쌓여서 판단력이 좋아졌다는 정도로 생각한다. 그런데 판단력이 좋아졌다는 건 어떻게 확인하는가? 판단력이 좋아졌다는 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더 나은 선택이란 결과가 더 좋은 선택을 말한다. 그렇다면 현명해졌는지 아닌지는 선택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실패 후에 현명해졌다면 다음 선택의 결과가 더 좋아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 실패를 겪고 나서 다음 선택의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는가? 아니면 비슷한 결과가 반복되고 있는가? 솔직하게 돌아보면 대부분의 경우 결과는 비슷하다. 약간의 개선이 있을 수는 있다. 아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패턴은 유사하다.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이 다음 관계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는 경우는 드물다.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이 다음 사업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는 경우도 드물다. 물론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게 실패해서 배워서 성공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현명해졌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현명해진 것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그 간극을 메우려면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나온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미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 있다. 그래서 돌아보지 않는다. 확인하지 않는다. 그냥 나는 예전보다 현명해졌다고 믿는다. 믿으면 편하니까. 확인하면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현명함의 정의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도 문제다. 어떤 사람은 현명함을 위험을 피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는 것으로 정의한다. 어떤 사람은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어떤 사람은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들은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위험을 피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기회를 잡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뭐가 현명한 건지 판단하기 어렵다. 실패 후에 현명해졌다고 느끼는 건 대부분 위험을 피하는 쪽으로 기운다. 한번 다쳤으니까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손해봤으니까 비슷한 거래를 안 하려고 한다. 이게 현명한 건가?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이건 움츠러드는 것이다. 영험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다.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다. 현명해진 건지 겁이 많아진 건지 이 둘의 차이는 미묘하다. 겉으로 보면 비슷하다. 둘 다 위험을 피한다. 둘 다 조심한다. 둘 다 신중하다. 하지만 내면의 동기는 다르다. 현명함은 이해에서 나온다. 상황을 분석하고 확률을 계산하고 최선의 선택을 도출한다. 겁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아팠으니까 피한다. 손해봤으니까 안 한다. 분석이 아니라 회피다. 대부분의 경우 실패 후에 작동하는 건 현명함보다는 겁이다. 아프니까 피한다.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프니까. 이걸 현명해졌다고 착각한 나는 이제 그런 거 안 해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선택이 아니라 회피다. 현명하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자기가 성장했다고 착각한 채로 실제로는 움츠러들게 된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틀어진다. 우리가 성장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는 뭔가? 성장했다고 느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역량이 커졌는가? 관점이 넓어졌는가? 판단력이 좋아졌는가? 이런 것들이 성장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없다. 그냥 성장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을 뿐이다. 성장한 것 같다는 느낌은 어디서 오는가? 대부분은 비교에서 온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한다. 과거의 나는 이랬는데 현재의 나는 저렇다. 달라졌으니까 성장한 거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달라진 것과 성장한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달라지는 데는 여러 방향이 있다. 좋아지는 방향, 나빠지는 방향, 옆으로 가는 방향, 전부 달라졌다에 포함된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지면 성장했다고 느낀다. 방향은 확인하지 않은 채로 적응은 성장처럼 보인다. 환경에 맞춰 자신을 바꾸니까. 이전에 못하던 걸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전에 못 버티던 걸 버틸 수 있게 되니까. 하지만 적응과 성장은 다르다. 적응은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환경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을 맞춘다. 성장은 자기 안에서 일어난다. 환경과 상관없이 역량이 커진다. 적응은 환경이 바뀌면 무의미해진다. 성장은 환경이 바뀌어도 남아있다. 예를 들어 힘든 직장을 다녔다고 하자. 처음에는 버티기 힘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다. 야근도 할 수 있게 됐고 스트레스도 감당할 수 있게 됐고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됐다. 이걸 성장이라고 느낀다. 나 많이 강해졌네. 그런데 이게 성장인가? 적응인가?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인가? 아니면 어디서든 통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진 것인가? 직장을 옮기면 알 수 있다. 새 직장에서 적응이 빠르면 어느 정도 성장한 것일 수 있다. 새 직장에서도 똑같이 힘들면 적응했을 뿐 성장한 게 아닐 수 있다. 특정 환경에 맞춘 것이지 전반적인 역량이 커진 게 아니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그냥 버텼으니까 성장한 거겠지 라고 생각한다. 성장이 아니라 적응이었다면 그건 나쁜 일인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적응도 필요한 능력이다. 환경에 맞춰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적응을 성장으로 착각하면 문제가 생긴다. 자기가 실제보다 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다가 똑같이 힘들어서 당황하게 된다. 나 성장한 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이렇지? 적응을 성장으로 착각했으니까 그런 것이다. 여기서 더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졌다, 현명해졌다, 성장했다고 말할 때 실제로 말하고 있는 건 뭔가? 대부분의 경우 이런 말들이 가리키는 건 예전보다 덜 힘들다는 것이다. 예전에 힘들었던 게 이제는 덜 힘들다. 예전에 아팠던 게 이제는 덜 아프다. 예전에 무서웠던 게 이제는 덜 무섭다. 이걸 강해졌다고 부르고 현명해졌다고 부르고 성장했다고 부른다. 하지만 덜 힘들다는 건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역량이 커져서 덜 힘들 수 있다. 감각이 무뎌져서 덜 힘들 수 있다. 기준이 낮아져서 덜 힘들 수 있다. 회피를 잘하게 돼서 덜 힘들 수 있다. 이 네 가지는 전부 덜 힘들다로 귀결되지만 전부 다른 상태다. 첫 번째만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성장이 아니다. 감각이 무뎌지면 덜 느끼니까 덜 힘들다. 하지만 이건 좋은 것도 덜 느끼게 된다는 뜻이다. 기쁨도 희미해지고 설렘도 희미해지고 애정도 희미해진다. 힘든 건 덜 힘든데 좋은 것도 덜 좋다. 전체적으로 감정의 진폭이 줄어든다. 이게 강해진 건가? 아니다. 이건 다른 것이다. 기준이 낮아지면 기대가 줄어드니까 실망도 줄어든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선이 올라간다. 예전에는 이 정도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건 삶의 질이 낮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 많은 것을 감수하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참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건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른다. 회피를 잘하게 되면 힘든 상황 자체를 피하니까 덜 힘들다. 하지만 이건 경험의 폭이 좁아진다는 뜻이다.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안전하지만 확장이 없다. 이게 성장인가? 아니다. 이건 수축이다. 그래서 덜 힘들다는 말 안에는 성장도 있고 마모도 있고 퇴행도 있다. 구분하지 않으면 모른다. 자기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성장했다고 착각한 채로 실제로는 줄어들고 있을 수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역경을 겪을 때마다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뭔가? 달라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고통이 의미가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힘들었으니까 뭔가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다르다. 달라지고 싶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의미가 있기를 바란다고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니다. 뭔가 남아야 한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남는 건 없을 수 있다. 실패 후에 달라졌다고 느낀 적이 있다. 그런데 그 달라짐이 실제로 다음 선택을 바꿨는가?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속도만 조절한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를 것이다. 하지만 솔직하게 돌아보면 대부분의 경우 속도만 조절한 것에 가깝다. 방향은 그대로다.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고 같은 유형의 실수를 하고 같은 유형의 후회를 한다. 다만 예전보다 조금 천천히, 예전보다 조금 조심스럽게. 그게 전부다. 왜 방향은 안 바뀌는가? 방향은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방향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고 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깊은 곳에 있으니까. 의지는 표면에서 작동하고 방향은 바닥에서 작동한다. 표면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바닥이 기울어져 있으면 결국 같은 곳으로 흘러간. 이게 절망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게 아니다. 다만 방향을 바꾸려면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먼저 방향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인식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기울어짐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왜 이 방향으로 가는지, 뭐가 나를 이쪽으로 끄는지, 그걸 이해해야 바꿀 수 있다. 이해 없이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냥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다짐하고 끝낸다. 다짐은 쉬우니까, 이해는 어려우니까, 다짐은 기분이 좋으니까, 이해는 불편하니까. 그래서 다짐만 하고 이해는 안 하고 결국 같은 곳에 도착한다. 역경이 끝나면 우리는 안도한다. 실패가 지나가면 우리는 잊으려 한다.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다. 힘들었던 건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돌아보지 않는다. 돌아보지 않으니까 모른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뭐가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는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 채로 다음으로 간다. 그리고 또 비슷한 일이 생긴다. 이 반복을 끊으려면 돌아봐야 한다. 힘들어도 돌아봐야 한다. 불편해도 들여다봐야 한다. 왜 늘 같은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왜 다른 선택을 했다고 느끼지만 결국 같은 자리에 서 있는지, 이걸 이해해야 뭔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해 없이는 이번엔 바를 거야 는 그냥 희망사항으로 끝난다. 문제는 이해한다고 해서 바로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해는 첫 번째 단계일 뿐이다. 이해한 후에 실제로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그 선택을 반복해야 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야 한다. 이건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해도 하지 않고, 이해한 사람도 대부분은 거기서 멈춘다. 실제로 달라지는 사람은 소수다. 그래서 역경은 강하게 만들고 실패는 현명하게 만든다는 말은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지 필연을 말하는 게 아니다. 역경을 겪으면 강해질 수 있다. 실패를 하면 현명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노력, 패턴을 인식하는 노력, 실제로 다르게 행동하는 노력. 이 노력 없이는 역경은 그냥 역경으로 끝나고 실패는 그냥 실패로 끝난다. 우리는 버텼다고 믿었다. 강해졌다고 믿었다. 현명해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믿음과 사실은 다르다. 믿음은 원하는 것이고 사실은 있는 것이다. 사실을 확인하려면 믿음을 내려놓고 들여다봐야 한다. 들여다보면 불편할 수 있다.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다.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걸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시작이다. 그 불편함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인간은 고통에 의미를 붙이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 이건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구조에 가깝다.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면 견디기 어렵다. 아프고 힘들고 지치는데 아무 이유가 없다면 왜 견뎌야 하는지 모르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의미를 찾는다.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 의미가 없으면 만들어낸다. 이건 나를 강하게 만들 거야. 이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이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은 사실이어서 하는 게 아니다. 버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역경은 강하게 만들고 실패는 현명하게 만든다. 이 말이 널리 퍼진 이유는 이 말이 사실이어서가 아니다. 이 말이 필요해서다. 역경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건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아픈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견디기 더 힘들어진다. 반면 이건 너를 강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하면 뭔가 붙잡을 게 생긴다. 지금은 아프지만 나중에는 뭔가 남을 거라는 희망. 그 희망이 버틸 힘을 준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버티는데 도움이 되니까 믿는 것이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사람들이 이 말에 쉽게 동의하는지 알 수 있다. 역경을 겪어본 사람은 누구나 그래도 덕분에 뭔가 배웠다고 말하고 싶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그래도 덕분에 현명해졌다고 믿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이다. 그냥 아팠고, 그냥 힘들었고, 그냥 지나갔다고 인정하면 그 시간이 손해로 남는다. 손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투자로 바꾼다. 이 경험이 나를 만들었어. 손해가 투자가 되면 견딜만해진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야 한다. 과거의 고통을 투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손해를 손해로 두지 못하는 것, 무언가를 잃었을 때 그 이름에서 뭔가를 건져내고 싶어 하는 것, 이건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손해만 계속 누적되면 의욕이 사라진다. 뭘 해도 잃기만 한다고 느끼면 시도 자체를 멈추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손해 속에서도 이득을 찾으려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이건 남았잖아 라고 말하려 한다. 그래야 다음을 살 수 있으니까. 역경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서사는 그래서 단순한 해석이 아니다. 이건 생존 전략이다. 고통을 견디기 위한 심리적 장치다. 이 장치가 없으면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남는다.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남으면 인간은 무너진다. 그래서 의미를 만든다. 의미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부차적이다. 의미가 있다고 믿어야 버틸 수 있으니까. 믿음이 먼저고 사실 확인은 나중이다. 아니, 사실 확인은 대부분 하지 않는다.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확인하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정말 강해졌나? 라고 물으면 아닐 수도 있다는 대답이 나올 수 있다. 그 대답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묻지 않는다. 그냥 강해졌다고 믿는다. 믿으면 편하다. 믿으면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다. 믿음을 유지하는 게 사실을 아는 것보다 중요해진다. 이건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다. 인간은 무의미를 견디지 못한다. 의미 없는 고통은 인간을 파괴한다. 그래서 고통에는 반드시 의미가 붙어야 한다. 의미가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만들 수 없으면 빌려와야 한다. 역경은 강하게 만든다는 말은 그렇게 빌려오는 의미 중 하나다. 이 말을 빌려오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방향이 생긴다. 방향이 생기면 견딜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이 바뀐다. 그렇다면 만약 역경이 아무것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냥 지나간 것이라면, 아팠고 힘들었고 시간이 흘렀고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멈칫한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다. 역경이 자동으로 뭔가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 실패가 자동으로 교훈을 남기는 것도 아니다. 역경은 그냥 역경이다. 실패는 그냥 실패다. 거기서 뭔가를 끌어내려면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역경은 그냥 지나가고 실패는 그냥 끝난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남는 건 기억뿐이고 그 기억마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진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는다. 직시하면 너무 허무하니까. 그래서 서사를 만든다. 그때 힘들었지만 덕분에 강해졌어. 이 서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다. 서사가 있으면 그 시간에 의미가 생긴다. 의미가 생기면 손해가 아니라 투자가 된다. 투자라고 생각하면 견딜만해진다. 이 순환이 우리를 지탱한다. 문제는 이 순환이 착각 위에 세워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해지지 않았는데 강해졌다고 믿는 것. 실제로 현명해지지 않았는데 현명해졌다고 믿는 것. 이 착각이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버티는 데 필요하니까. 하지만 착각은 현실과 충돌할 때 무너진다. 강해졌다고 믿었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또 무너지면 그때서야 의문이 생긴다. 정말 강해진 건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또 아프고 또 힘들고 또 버텨야 한다. 여기서 이야기가 틀어진다. 만함이라는 서사가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결국 고통의 정당화로 연결된다. 인간은 고통을 겪으면 그 고통이 정당해야 한다고 느낀다. 아무 이유 없이 아프면 억울하다.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진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고통에 목적을 부여한다. 이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거야. 이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고통이 정당해진다. 정당한 고통은 견딜만하다. 하지만 고통의 목적이 있다는 건 누가 정한 건가? 우주가 정한 건가? 신이 정한 건가? 아니면 우리가 정한 건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정한 것이다. 고통이 먼저 있고 목적은 나중에 붙인다. 목적이 있어서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고통을 겪었으니까 목적을 만드는 것이다. 순서가 반대다. 하지만
이 순서를 인식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은 목적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느낀다.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 이유는 나중에 만든 것인데 원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한다. 이 착각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일 수 있다. 착각 없이는 고통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의미 없는 고통은 파괴적이니까. 그래서 인간은 착각한다. 의도적으로 착각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착각한다. 내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고통이 오면 자동으로 의미를 찾는다. 의미를 찾지 못하면 만들어낸다. 이 과정이 의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어느새 의미가 붙어 있다. 역경은 강하게 만든다는 말은 이 자동화된 의미 부여의 결과물 중 하나다. 누군가 처음 이 말을 했을 때 그건 관찰의 결과였을 수도 있고 희망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말이 퍼지면서 사실처럼 굳어졌다. 역경을 겪으면 강해진다. 실패하면 현명해진다. 이게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필연인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법칙이 아니다. 필연도 아니다. 가능성일 뿐이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실현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 없이 강해지는 사람은 없다. 노력 없이 현명해지는 사람도 없다. 역경을 겪었다고, 실패를 경험했다고 자동으로 뭔가가 생기는 게 아니다. 역경 후에 돌아보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만 강해진다. 실패 후에 원인을 파고들고 패턴을 인식하고 실제로 바꾸는 사람만 현명해진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역경은 그냥 역경이고 실패는 그냥 실패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은 역경이 끝나면 안도하고 빨리 잊고 싶어 한다. 실패가 지나가면 다른 일에 집중하고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돌아보는 건 아프니까, 분석하는 건 불편하니까, 그래서 하지 않는다. 그냥 강해졌겠지 라고 믿고 넘어간다. 믿으면 편하니까. 이 지점에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의미 없는 고통을 인간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의미가 붙지 않는 고통.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 고통.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지나간 고통. 이런 고통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억지로 의미를 붙인다. 둘째, 부정한다. 셋째, 무너진다. 첫 번째가 가장 흔하다. 의미가 없어도 의미를 붙인다. 이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나중에 돌아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이런 말들로 무의미를 가린다. 효과가 있다. 당장은 견딜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나중에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 알게 될 거라고 믿었는데 끝까지 모를 수 있다.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 믿음 자체가 버티는 힘이 되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부정이다. 고통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 별거 아니었어. 그냥 지나갔어. 이렇게 말하면서 고통의 크기를 줄인. 크기가 줄어들면 의미 없는 게 덜 괴롭다. 작은 일에 의미가 없는 건 괜찮으니까. 큰 일에 의미가 없으면 견디기 어렵지만 작은 일에 의미가 없는 건 자연스럽다. 그래서 고통을 작게 만든다. 작게 만들어서 무의미를 감당한다. 세 번째는 무너지는 것이다. 의미 없는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간은 버티기 어렵다. 왜 아픈지 모르겠고 아파서 뭐가 남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프기만 하면 살 이유를 잃게 된다. 이건 우울로 연결되고 심하면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인간은 무의미를 피한다. 의미를 붙이든 부정하든 어떻게든 무의미를 직면하지 않으려 한다. 역경은 강하게 만든다는 말은 이 회피의 도구 중 하나다. 역경에 의미를 붙여주는 도구,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도구. 이 도구가 없으면 역경은 그냥 아픈 사건으로 남는다. 아픈 사건이 쌓이면 삶이 힘들어진다. 아픈 사건에 의미가 붙으면 삶이 견딜만해진다. 그래서 이 말은 살아남는다.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다. 필요하다는 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음식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듯이 의미도 필요하다. 의미가 없으면 살기 어렵다. 의미를 만들어내는 건 생존의 필수적인 능력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을 믿는 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다. 사실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한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믿으면 현실과 충돌할 때 문제가 생긴다. 강해졌다고 믿었는데 다시 무너지면 충격이 더 크다. 현명해졌다고 믿었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착각 위에 세운 자신감은 현실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 그렇다고 사실만 추구하면 되는 것도 아니다. 사실은 때로 잔인하다. 역경을 겪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사실을 직면하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적당한 균형이 필요하다. 사실을 완전히 외면하지 않되 사실에 압도되지도 않는 것. 이게 어렵다. 어디까지가 적당한지 알 수 없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다. 여기서 끝내면 결론이 되어버린다. 인간이 강해졌다고 말할 때 거기에는 여러 층위가 있다. 실제로 강해진 경우도 있다. 역경을 겪고 돌아보고 분석하고 다르게 행동해서 진짜 역량이 커진 경우. 이건 드물지만 있다. 강해지지 않았지만 강해졌다고 믿는 경우도 있다. 역경을 겪고 시간이 지나고 그래도 뭔가 남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게 더 흔하다. 강해지지 않았고 강해졌다고 믿지도 않지만 그냥 강해졌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말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너무 허무하니까, 의미를 만들어야 하니까. 이 세 가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자기 자신도 모른다. 내가 진짜 강해진 건지, 강해졌다고 믿는 건지, 그냥 말하는 건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데 결과는 다음 역경이 올 때까지 모른다. 다음 역경이 왔을 때 버티면 강해진 거고 무너지면 착각이었던 거다. 하지만 그때 가서 확인해봐야 이미 늦었다. 그래서 대부분은 확인하지 않는다. 그냥 믿는다. 믿으면 편하니까. 확인하면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나는 강해졌다고 믿으면 그 시간이 의미 있었다고 느낄 수 있다. 의미가 있으면 손해가 아니다. 손해가 아니면 괜찮다. 이 논리가 우리를 지탱한다. 논리가 맞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탱되면 된다. 인간은 서사를 필요로 한다.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는 성장하는 존재여야 한다. 힘든 일을 겪고 강해지는 존재, 실패하고 현명해지는 존재. 이 서사가 없으면 삶은 무작위한 사건의 연속이 된다. 아프고 지치고 늙고 끝나는 것. 이건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서사를 만든다. 서사 속에서 고통은 성장의 재료가 되고 실패는 지혜의 원천이 된다. 서사 덕분에 버틸 수 있다. 문제는 서사와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다. 서사 속에서는 강해졌는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같은 자리다. 서사 속에서는 현명해졌는데 현실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 괴리를 인식하면 불편해진다. 그래서 인식하지 않으려 한다. 서사에 집중하고 현실은 보지 않는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현실은 흐릿하고 서사는 선명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확인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서사는 그냥 믿으면 된다. 쉬운 쪽을 선택한다. 역경이 끝난 뒤 우리가 강해졌다고 말할 때 그건 사실인가? 아니면 그렇게 말해야만 했던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하지만 솔직하게 돌아보면 대부분의 경우 후자에 가깝다. 그렇게 말해야만 했던 것. 말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너무 허무했을 것. 아팠고 힘들었고 지쳤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인정하면 그 시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말한다. 강해졌다고, 배웠다고, 성장했다고 말하면 그 시간이 의미가 생긴다. 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말해야 버틸 수 있다면 말해야 한다. 문제는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런 것의 차이를 인식하지 않을 때다. 말했으니까 진짜인 것처럼 느끼고 확인하지 않고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이게 문제다. 말하는 건 괜찮다. 다만 말한다고 해서 사실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인간은 이상한 존재다. 사실이 아닌 걸 말하면서 말했으니까 사실이라고 믿는다. 믿으니까 사실처럼 느껴진다. 느껴지니까 사실이라고 확신한다. 이 순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의도적으로 속이는 게 아니다. 그냥 그렇게 된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고통을 견디기 위해
무의미를 피하기 위해 서사를 만들고 서사를 믿고 서사 속에서 산다.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알 수 없다. 판단할 기준이 없다. 서사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이 있다면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인간은 없다. 모든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서사를 가지고 있다.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 속에서 고통은 의미가 있고 실패는 교훈이 되고 시간은 헛되지 않다. 이게 착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냥 살아간다. 서사를 붙잡고 역경은 강하게 만들고 실패는 현명하게 만든다. 이 말은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필요하니까. 역경을 겪는 사람에게 이 말은 붙잡을 것을 준다. 실패한 사람에게 이 말은 위안을 준다. 붙잡을 것과 위안은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이 말을 믿으면서도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믿는다고 사실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 말한다고 실제로 그런 건 아니라는 것. 역경을 겪었다고 자동으로 강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 실패했다고 자동으로 현명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 거기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을 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 대부분은 버텼다고 믿을 뿐이라는 것. 버텼다는 말 뒤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 강해졌다는 말 뒤에는 착각만 있을 수 있다. 현명해졌다는 말 뒤에는 겁만 있을 수 있다. 이걸 인정하면 불편하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버티는데 필요하다면. 다만 언젠가는 물어야 한다. 진짜 강해진 건지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지. 물어도 답은 모를 수 있다. 답을 몰라도 괜찮다. 중요한 건 묻는 것이다. 묻지 않으면 착각 속에서 계속 맴돈다. 물으면 적어도 착각인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 의심이 있어야 확인하려 한다. 확인하려 해야 뭔가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묻는 것과 묻지 않는 것은 다르다. 인간은 고통 앞에서 의미를 찾는다. 찾지 못하면 만든다. 만들지 못하면 빌려온다. 역경은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을 빌려와서 고통에 붙인다. 붙이면 견딜 수 있다. 견디면 다음으로 갈 수 있다. 다음에서 또 고통이 오면 또 의미를 붙인다. 이 반복이 삶이다. 반복 속에서 진짜 강해지는 사람이 있다. 진짜 현명해지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반복할 뿐이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한다. 이번에 달랐다. 이번엔 배웠다. 이번엔 강해졌다. 말만 있고 실제로는 같다.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 말이 버티게 해주니까. 말이 없으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말 덕분에 다음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버텼다고 말한다. 강해졌다고 말한다. 현명해졌다고 말한다. 말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니까.